2년 전? 1년 전, 2년 전 자료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자료라서 2020년 8월 이후 전역 예정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장기 복무는 임관 5년차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옛날 자료죠. 지금 이제 최근 육군본부에서는 이제 하사 임관 3년차부터 장기 복무 선발하는 걸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특으로 치면 군특 9기, 10기, 11기가 내년에 장기 복무 심사를 들어가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11기하고 10, 11, 12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내후년에는 또 이제 들어가겠죠. 자, 옛날 제도는 이제 복무 연장해서 임관 3년차 때 지원이 가능한데 3년차는 1년에서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1년만 할 수도 있고 2년만 할 수도 있고 3년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3년까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4년차 이상이 되면 이제 1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년차 때 1년 지원하고 또 5년차 때 또 1년 지원하고 6년차 때 또 1년 지원하고 해서 총 3번 해서 그 총 복무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돼 있죠. 연장 복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요소 및 배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면은 근무 평정이라 해서 지휘관들 위에 상급자들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점수가 장기 복무 같은 경우는 35점, 복무 연장은 40점이죠. 그다음 교육 성적에서 10점이 있는데 요 교육 성적이라는 건 뭐 인간 성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급반 성적, 아니면 중급반 성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상훈이라는 거는 이제 표창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다음 부대 추천이 있고, 그다음 부대 평가, 그리고 체력 검정. 그래서 체력은 웬만하면 통상 일반적으로 특급 내지는 최소 1급은 받아야지만 장기 복무가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급 내지는 1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3급 가지고는 장기 복무가 어렵다,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겠죠. 뭐 육군본부라든지 어디 뭐 상급 부대에서나 면접을 볼 겁니다. 그 면접 점수. 그다음에 잠재 역량이라 해서 이 잠재 역량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점수가 자격증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어떤 각종 군 부대에서 대회를 하는데 대회 어떤 상장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장 이런 것들이 잠재 역량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질적 평가 점수 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장기 복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죠. 이렇게 근무 평정에서 임관 후 받은 전 기간의 종합수 산술 평균을 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2018년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8년 전반기까지 반영하겠다 뭐 이런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성적은 옛날에는 이제 뭐 어떤 상, 중상, 중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이면 이 상 점수를 주고 옛날로 치면, 그 다음에 불합격이면 중 점수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초급반은 하사 때, 중급반은 중사 때 가는 성적입니다.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이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제 4점 아니면 3.6점, 6점 아니면 5.4점으로 들어가겠죠. 옛날에 이제 이수하신 분들은 중상이 있었겠지만 지금 없겠죠. 그래서 요 사이는 0.4점 차이가 나는 거죠. 요 사이는 0.6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근무 평정 이제 그러니까 초급반을 그러니까 이제 하사 달고 가야 되는 거를 시기를 놓쳐서 못 가고 장기 복무 심사 들어갈 수도 있고, 중급반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장기 복무 심사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10점 만점인데 이걸 못 갔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수를 환산하겠다 해서 환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일수록 점수가 낮죠. 그래서 계급장 높은 사람 거는 뭐 그냥 받으면 끝나겠지만 낮은 사람 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 장을 받아야겠죠. 내가 4단장 표장을 받았다 그러면 한 두세 장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위는 반기 단위 6개월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의 얘기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받은 거,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받은 거 이런 건데, 내가 3월에 받고 5월에 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3월에 받고 그 다음에 내가 8월에 받았다 그럼 두 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반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장 반기별로 받은 거 합쳐가지고 점수가 나오겠죠.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점수 해서 4점 이상이면 5점 만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뭐 3.5에서 4점을 받으면 요 점수를 주겠다. 3점 미만이면 기본 점수 4점을 주겠다. 그래서 표창장 하나도 없는 인원과 있는 인원 차이의 점수는 1점입니다. 아까도 뭐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점수 차이가, 교육 성적 차이가 1점이죠. 1점입니다.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자, 그 다음 부대평가서라는 게 있는데, 부대평가서 보면 장기복무 5점이죠. 5점입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관찰기간을 고려해서 점수를 주는 게 있나봐요. 평가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굉장히 좋네요. 절대평가면은 되게 좋아요. 그죠? 상대평가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절대평가 같으면 자기 부대원들이 뭐 10명 있으면 10명 다 A 줄 수 있고, 10명이 다 못하면 10명 다 C를 줄 수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절대평가를 적용하겠다 해서 5점, 4.75점, 4.5점인데 요 차이는 0.5점이다 이런 거죠. 0.5점. 자, 그래서 그러면 부대평가는 누가 하느냐 이런 건데, 주임원사와 대대장, 우리 학교는 아마 대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연대장, 참모 이렇게 되는데 아마 대대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대 추천 있죠. 부대 추천. 부대 추천이 15점입니다. 15점. 부대 추천 15점. 15점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작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대 추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집단을 구성한다네요. 뭐 남군만 한다든지 여군만 한다든지 뭐 인간 연도를 한다든지 어쨌든 해서 추천을 하겠다. 집단을 구성해서 그 집단에서 추천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체력검정 점수 있죠. 자, 봅시다. 자, 체력검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5점 만점인데, 여기 합격은 이제 요 밑에 3점, 4.7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극한이 0.3점이다 라고 하는데, 통상 장기복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요 사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복무 구체적으로 몇 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 차이는 0.1점 정도 된다 그죠. 0.1점. 자, 그래서 보면은 체력검정 기준은 꾸준히 누적 결과를 점수를 반영하겠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잘해야 됩니다. 계속 특급 맞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접평가 있죠. 장기복무자 1단계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2단계 평가하고, 3단계 평가하고 해서 3단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면접 점수로 보면은 최고점 10점이고 최하점 7점입니다. 차이는 한 3점 나죠. 3점이고 각 점수별로 0.2, 0.2,
상장 있죠, 상장. 무슨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대회에서 상장을 받으면 몇 개를 받았든 상관없이 이제 자격증 한 개로 인정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자격증 한 개 가지고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따도 되고, 아니면 상장 그거를 하겠다. 여기 밑에 나오겠죠. 보면 이렇게 해서 수상 경력 한 개만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을 몇 개를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의 자격증으로 하겠다. 그래서 상은 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무도단증은 3단 이상을 이제 자격증 한 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태권도 1단, 2단은 자격증 없는 걸로 쳐요. 3단 이상만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태권도 1단만 있어도 되는데요, 2단만 있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 민간부사관 모집 요강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부사관 모집 요강에 있는 자격증 가산점과 장기복무에 필요한 자격증 가산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복무에 들어가는 거는 3단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 자격증 됩니다. 평가 관련 자격증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자격증 반영 목록이 매년 바뀌어요. 어떤 때는 한자가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한자를 제외했다가, 뭐 어떤 때는 이 테스트 자격증이 들어갔다가, 또 어떤 때는 이 테스트 자격증이 안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매년 이 목록이 나오면 그 목록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격증 반영 목록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고, 컴퓨터 자격증은 몇 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 개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Q 뭐 한글을 땄고 파워포인트 땄고 엑셀 땄고 뭐 따고 해도 그냥 한 개, ITQ 따고 워드 프로세스 따고 컴활 따고 뭐 하고 해도 한 개만 적용하겠다, 컴퓨터 자격증은 하나만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질적평가 점수 나오죠. 상은 20점, 그 다음에 최하 6점에서 총 차이는 4점 정도 차이 나고, 여기서는 1점 차이 나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질적평가. 자, 질적평가에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근무평정, 교육, 상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내내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죠. 표창을 옛날엔 받았지만 최근에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좋게 가면 좋고, 아니면 처음엔 안 좋았는데 점점점 향상되거나 해야 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점 나빠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표창장을 옛날에는 받았는데 최근에 안 받았다, 그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향상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향상된 모습을 보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안 좋아졌다, 이러면 나쁘게 보겠다, 점수를 낮게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임관 이후 연속 체력 특급자 이런 건데, 처음엔 체력이 좋았는데 나중에 체력이 안 좋아졌다, 이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처음에는 날씬했는데 군생활하면서 점점 살쪄가지고 비만이 되어버렸다, 안 좋게 보겠죠. 이런 겁니다. 체격 관리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 요 문서 자료는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요거를 스톱 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하사 입문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장기복무 자격증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입문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나옵니다. 여기 쭉 해서 이제 남군 3기 걸 제가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면 나오겠죠. 쭉 평가별로 모집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만 지원하세요 하고 나옵니다. 좀 빠르게 넘겨볼게요. 이게 용량 차이로 더 안 내려가는 거네요.
읽기 전용이라서 보여지는 게 6페이지까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그 육군본부 육군 모집 홈페이지 가보면 요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2단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1단 이상이면은 가산점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받은 거 보니까 2단 이상이면 가산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선생님 2단 이상이면 가산점이던데요? 하는데, 그거는 하사 인문하는데, 하사 인관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사 인문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필요한 가산점은 태권도 2단이면 충분한 거고, 장기 복무에 필요한 거는 3단이라는 거예요. 3단.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병과 관련 자격증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군 모집 홈페이지 쪽에 잘 찾아보시면 이제 그 엑셀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각 병과 이름, 한글 이름 해놨고, 요 한글 이름을 내가 원하는 걸 여기다 입력을 하면 밑에 내용이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를 제가 의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또 여기서는 안 열리나 보네요. 컴퓨터로 되는데 문제네. 자, 이게 요 엑셀 파일이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얘는 편집이 될까? 얘는 되네요. 자, 이거를 의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의무로 바꾸면, 자, 이렇게 의무에 관계된 자격증으로 싹 바뀌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이 가능해요.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자주포 정비로 제가 이제 바꿨죠. 자주포 정비로 바꾸니까 자격증이 싹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우리 학교 자격증으로 보면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있어요. 좀 축소해서 볼까요? 자, 우리 학교로 치면은 여기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보수 도장 기능사, 그 다음에 전기 기능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응용 기계, 밀링, 그 다음에 선반 있죠. 그 다음에 기계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운전 기능사도 있고요. 학교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 이 정도는 학교에서 딸 수 있습니다. 용접 기능사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용접 기능사. 그러니까 빌딩, 건설, 이제 관련 자격증 중에 용접 기능사 있죠. 용접 기능사. 용접이 있을 텐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금연과에서 딸 수 있는 금연 기능사도 있죠. 용접 기능사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용접, 특수 용접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전차 자주포로 한번 바꿔볼까요?
각 과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입대하면 그 병과 관련 자격증이라 해서 이 병과 관련 자격증이라 해서 인정을 해주고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요거 설명드렸고, 요것도 설명드렸고, 요거는 그 한글 제한이 있어서 안 보여서 설명 못 드렸고, 그다음 이제 요거 두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것도 제가 우연히 구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사관 그거 학위 귀전 학위, 그러니까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걸 주는 겁니다. 관련 근거는 이렇게 있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점수가 나오는 거죠. 조금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학위 미소지란 얘기는 고졸이에요. 고졸은 기본 점수 0.5점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진급 심사할 적에 장기 복무 심사할 적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급 지시 이런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전문대를 나오면 1점을 주겠다. 그다음에 4년제를 나오면 1.5점.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1.5점. 박사 학위를 받으면 1.5점. 그래서 최대 1.5점 주겠다. 그러니까 4년제까지만 다니면 됩니다. 4년제 나오면 1.5점 주겠다. 이런 얘기죠. 전문대 1점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복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상병 때 EMU 대학을 진학을 하면 이제 장기 복무 심사 들어갈 적에 전문대 조리 되는 거예요. 전문대 조리 돼서 1점을 받는데 나 상병 때 가기 싫어 하고 하사 달고 좀 이따 가게 되면은 동기들은 전문대 점수 1점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0.5점밖에 못 받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아까 차이가 어떤 건 0.25점 차이가 나고 어떤 건 0.1점 차이 나고 이런 거예요. 장기 복무 심사 점수가. 그럼 0.1점이 차이가 나는데 0.5점이라는 건 굉장히 큰 점수 차이입니다. 요게 전문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0.1점이고 4년제를 나오고 안 나오고 요 고졸과 4년제 차이는 1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큰 점수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1점 받는다, 1.5점 받는다니까 에이 그거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그냥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큰 점수인데 안 한다고 그래요. 자격증 한 개 딸 때마다 제가 알기로 0.3점이 붙어요. 자격증 하나 딸 때마다 그렇게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0.5점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점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급 점수인데 이거는 하사에서 중사 진급할 적에 학위 정상 기록 변경 여부를 일제히 확인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장을 따면 바로 인사 기록 카드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인사 담당자한테 졸업장 들이밀면서 나 이제 전문대 나왔으니까 전문대 졸로 이렇게 기록 변경해 주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걸 안 하고 놔두면 나는 전문대 졸업이지만 기록상으로는 고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졸 점수 0.5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사기록 카드에 학위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안 해주면 고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병복무를 하고 이제 하사로 임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력이 있어요. 병복무 경력.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 장기복무 선발할 적에 학위나 경력에 가점을 부여해라. 가점을 부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복무 심사에 학위, 경력을 가점을 부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기복무 심사할 적에 그래서 이제 학위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고졸 0.5점, 그 다음에 전문대 1점, 4년제 1.5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병복무를 했어요. 병복무하고 이제 장기심사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병 제대하고 다시 재입대하고 또 하사 복무하고 재입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어떤 그러니까 하사 인간 하기 전 경력 쫙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경력을 장기복무 심사 들어갈 적에 점수로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짜 하사가 있고 민간부사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그냥 하사가 있고 우리처럼 임기제처럼 아니 현역부사관처럼 병하고 하사로 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하사 근무하다가 전역하고 다시 재입대해서 하사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장교하다가 다시 하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력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가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겠네요. 여기 보면 임용 전 군복무 경력. 그러니까 하사 임관하기 전에 내가 병으로 근무했다. 병으로 18개월 근무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무했다 해서 이 기간별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군경력 현황을 조사했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점수를 부여할 건지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요 내용에 보면 학위 가산점은 22년, 경력 가산점은 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 전이니까 이제 곧 입대하는 우리 군특 14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14기부터는 14기는 보자 내년에 22년에 입대를 해서 23년에 하사를 달고 24년, 25년 해서 25년에 장기복무 심사가 들어가는 거죠. 장기 심사. 그러니까 14기부터는 이제 이 내용들이 적용이 제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위도 없고 군경력도 없는 인원은 장기복무 선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어 신중한 부여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주긴 주는데 점수를 세게 주진 않고 조금만 주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만 준다는 얘기는 뭐 0.1점에서 최대 많이 주면 0.5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뭐 1점, 뭐 2점, 3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이제 요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나온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서 찾은 자료인데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학위 가점은 민간 부사관 지원에게 유리하고 경력 가점은 단기 전문 하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학위 가산점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뭐 때문에? EMU 대학 때문에. EMU 대학 제도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유리해요.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애들은 EMU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야간 사이버 대학을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불리하죠. 학위 가산점 중에서 민간부사관 고졸로 온 애들은 불리하죠.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부사관도 그냥 고졸로 들어온 사람들은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임기제 부사관 중에서도 이제 군특성화라서 EMU 대학 협약이 되어 있고 EMU 대학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좋겠죠? 이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용이었습니다.